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신규 포럼 관련된 발표를 맡게 된 한국무인이동체 연구조합의 이경택 팀장입니다. 저희 포럼에 대한 설명이 앞서서 먼저 DNA 플러스 드론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DNA는 데이터, 네트워크, AI 이걸 합성한 합성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저희가 처음에 1대1 방식의 드론 운영에서 1대_N 다수 드론 방식으로 점점 변화가 되면서 잘 아시듯이 결국에는 이제 드론이라는 걸 운영을 할 때 5G 통신 환경 또는 어떤 유소한 통신 환경과 그리고 AI 기술 그리고 이를 기본적으로 제공하게 해줄 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빠져서는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DNA 플러스 드론이라는 용어와 개념이 좀 생겨난 거고요. 사실은 그 개념 자체가 없었던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기술 구성도를 보시면 앞서 설명드렸듯이 데이터하고 네트워크, 그 다음에 AI 이 세 가지의 핵심 기술에 대한 융합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플랫폼을 가운데 있는 것처럼 DNA 플러스 드론 워크스페이스라는 가상의 공간을 통해서 결국에는 들어오는 정보들을 빅데이터 서버를 통해서 저장을 하고 처리 가공을 하고 이러한 정보들은 AI 모듈을 통해서 결국에는 사용자 입증에서 그리고 또는 이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학습이 되고 결국 추출이 되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 궁극적으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게끔 하는 일련의 주요 기술 구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한번 알아보면 앞서 말씀드린 DNA 플러스 드론 워크스페이스를 통해서 결국에는 현장에서의 드론 운영 인력과 운영되는 드론들이 영상을 촬영하거나 임무를 수행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어떤 정보, 그 다음에 비행 정보, 최근에 표준화 중점 대상으로 삼았던 정지 영상 및 영상에 대한 메타데이터 등이 비행 관련 서버로 자연스럽게 이전하게 되면 결국에는 가장 아래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센서 DB나 실제로 촬영되고 있는 영상 또는 그 영상들이 AI 학습 모듈이 판단하고 분석한 결과들을 편리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럼으로 좀 넘어가면 이러한 DNA 플러스 드론 기술 자체가 지금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고 다들 잘 아시겠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핵심 중점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실제로 추진되는 사업하고 저희 포럼은 연관성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배경을 좀 보시면 이미 드론 관련된 산업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그 무게중심이 계속 이동을 해가고 있고요. 이런 데이터 네트워크 AI 기반의 드론 플랫폼 서비스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에 비해서 표준화 대응 역량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도메인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 없었던 분야에 대해서 선점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활동들이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나 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들을 집결시킬 구심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목적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그 새로운 성장 모멘텀 확보하는 것과 나아가서 결국에는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표준 개발 및 확산 포럼으로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TOR은 DNA 플러스 드론이라는 개념 자체의 어떤 위치가 지금 불명확해서 그 정의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분류 체계 안에서의 어느 위치를 차지할 것인지에 대한 표준화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분야에서 규격과 수집 가공 처리 절차 그리고 빅데이터하고 5G 통신 표준화 그리고 별개로 이제 5G 통신 또는 LTE 통신이 문제가 됐을 때 이를 대리로 차선책으로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보조적인 수단도 좀 추가 연구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궁극적인 활용 서비스 및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의 표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국내 표준과 국제 표준을 함께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인 사항을 고려를 해서 국내 표준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데이터 구축 및 가공하고 드론용 5G 통신, 그다음에 AI 기반 데이터 처리는 국내 표준에서 국제 표준으로 점차 확장시키는 가장 중점 표준화 대상으로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주요 사업은 아마 대부분 비슷하실 것 같은데요. 포럼 구성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포럼을 운영하기 전에 산업계 실질적인 니즈나 각 이해관계자분들에 대한 어떤 생각과 고견들을 좀 수렴하기 위한 수요 조사를 했고요. 국내외 표준 제정 및 공개하는 부분, 국제 표준 지원과 대응하는 부분, 끝으로 이제 대정부 정책 제안 순으로 약 1년간의 사업들을 일궈 나가고 있습니다. 조직 구성도는 아까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지금 과기부의 DNA 플러스 드론 기술 개발 사업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주관 기관으로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동일한 맥을 좀 유지를 하고 그리고 어떤 성과나 그리고 실제 하는 활동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의장은 DNA 플러스 드론 기술 개발 사업 단장을 하고 계시는 임채덕 사업단장님께서 포럼 의장을 하고 계시고요. 자문위원회 운영과 더불어서 데이터, 네트워크, AI 그리고 국제표준 분과는 좀 별도로 심도 있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별도의 분과로 총 4개 분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현 보시는 조직 구성도에서 국방 도메인이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말에 국방부하고 그다음에 육군 등 각 소유군들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협의가 끝나게 되면 내년부터는 민군 규격 표준화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러한 DNA 플러스 드론의 민과 군의 어떤 규격 표준화라는 그런 가치를 좀 함께 추진하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영 전략은 말씀드렸듯이 결국 데이터, 그다음에 네트워크 AI 그리고 국제 표준으로 구분을 해서 추진을 하는 부분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를 대상으로 핵심 표준화 대상은 총 5가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표준화 대상을 기준으로 추진 목표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6가지로 목표를 세웠고요. 먼저 DNA 플러스 드론 전체 개념을 포괄하는 정의 및 분류 체계, 데이터 분야에서는 규격과 수집 프레임워크, 네트워크는 5G 드론 통신 디바이스 그리고 KPI를 좀 지정을 하고요. 그 드론 간의 통신 프로토콜은 이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많이 추진이 되고 있지만 이 부분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서 같이 병행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AI는 자체 지능화 및 빅데이터하고 더불어서 궁극적으로 비즈니스 모델하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이제 창출하는데 서비스 창출을 하기 위한 각 기체마다 성격과 목적 그리고 이제 규격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기체 규격을 좀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는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목표를 세웠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우리 TTA 그리고 국내 단체 표준의 6건을 지금 제안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건데요. 아까 데이터 네트워크 AI 중에서 결국 데이터 분야로 지금 올해는 특화돼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론 임무 센서 데이터용 비행 정보나 드론 서비스용 임무 센서 데이터는 대부분 메타데이터로 제안을 했고요. 마지막은 이제 기술 보고서 형태로 총 6건을 제안을 했고 현재 국제 표준 1건하고 나머지 사실 표준들도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보는 유스 케이스는 결국에는 조금 과장해서 얘기를 하면 대부분 모든 산업에서 적용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할 수는 없지만 유스 케이스 자체는 비즈니스 활성화하고 산업 분야에서 가장 크게 활발하게 일어날 거다. 예를 들면은 경찰에서 활용하는 폴드론이랄지 우리 군에서 활용하는 정찰 드론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될 수 있지만 그 기반이 되는 핵심 기술들은 결국 데이터 네트워크 AI가 결합되지 않으면 요망하는 수준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해서 그 표준화 대상들을 하나하나 선정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대 및 파급 효과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1차 산업부터 치밀 애정이라고 썼는데요. 이게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면 사실은 전 분야에 대부분 전 분야와 전 산업에 파급 효과를 가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표준화가 갖고 있는 풍선 효과를 가장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표준화는 추진을 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많이 받아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는 계속 서비스하고 BEM 발굴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타 산업으로의 가치까지 전이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해서 표준을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